너무 대통령한테 가혹하다. 지금 2달도 안 됐는데. 말은 이제 언론에서 뭐 6개월간은 허니문을 갖자라고 얘기를 아. 하지만 당선된 다음 날부터 공격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국민들이 기대했던 건 뭐까지 기대는 거냐면 그냥 이놈의 정권 꼴배기 싫다. 일단은 아. 교체는 하자. 거기까지예요. 예. 그런데 그 욕망은 지금 실현이 된 거예요. 저거 네. 민주당 향해서 묵혔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묵혔던 그런 앙금, 원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가신 상태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높은 지지율이 애초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하. 과감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가냐면 낙동강전수로 후퇴를 해버린 거예요.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보수 대통령인데 저런 말을 해? 아니, 네네. 보수 대통령인데 이런 정책을 해? 이런 식의 뒤통수를 탕탕 칠 수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좀 너무 대통령한테 가혹하다. 지금 2달도 안 됐는데 좀 기다려주고 더 격려해주고 워낙 지금 뭐 여론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혹평을 쏟아내고 야권이 됐든 좀 너무하지 않냐.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 예. 말이 허니문이라 그러지 여태까지는 허니문이 있었던 기억이 없거든요.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일단 대통령이 네. 되면은 말은 이제 언론에서 뭐 6개월간은 허니문을 갖자라고 얘기를 아. 하지만 바로 당선된 다음 날부터 공격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하나 꺼놓고 그건 대한민국의 상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될 거는 뭐 제가 다 예상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뭐 특별히 예상해서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음. 각별한 현상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당선이 되면은 막연한 기대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형성됐다가 음. 그게 이제 몇 달 만에 다 빠져버리는 게 일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대했던 건 뭐까지 기대는 거냐면 그냥 이놈의 정권 꼴배기 싫다. 일단은 아. 교체는 하자. 예. 그 다음은 모르겠다. 교체해서 훨씬 더 나은 정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확신들을 이쪽에 주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확실한 건 이쪽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뭐 너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다. 음. 하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정권 교체의 유일한 방법이 당신밖에 없다. 당신밖에 그래서 없다. 당신을 찍어준다라는 아. 거잖아요. 거기까지예요. 예. 그런데 그 욕망은 지금 실현이 된 거예요. 정권 음.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주당에 묵었던 예. 민주당 향해서 묵혔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묵혔던 그런 앙금, 원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가신 상태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높은 지지율이 애초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하.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 예. 왜 그렇게 높게 나올 수 없느냐라고 했을 음. 때는 일단은 이게 비전이 없다 보니까 예. 옛날 거를 갖다 또 리사이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MB 때 업사이클링 돼야 되는데. 예, 그냥 리사이클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MB 때 거하고 박근혜 때 기본적인 정책이 뭐냐면 줄푸세잖아요. 아. 근데 이게 줄이고 풀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들을 두 번의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라고 하면 이걸 폐기하고 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뭔가 중도층까지 확장할 수 있는 예.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로서 민주당을 고립시켜야 되는데 그냥 옛날 걸로 돌아간 거예요. 강성 지지층들의 생각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법인세를 이제 줄이는데 낙수 효과라는 게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현재 상황하고도 안 맞고 어떤 이런 게 돼버렸고 규제를 푼다라는 얘기도 이게 굉장히 말짱 도루묵인 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 MB 때도 규제 푼다 그래서 대불산달이 전봇대 몇 개 뽑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못을 뽑겠다. 아, 네. 교수님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여쭤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럼 인수위 때 교수님 말씀하신 그걸 좀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인수위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인수위 사람들이 구성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하. 그런 사람들만 되어 있고 제가 계속 걱정했던 게 얘가 뭐 김정인 위원장을 높이 평가하거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예. 그나마 그 사고에서 벗어나서 사고할 줄 아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예. 예컨대 이제 그런 분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을 좀 뭐랄까 그 뭐랄까 구성을 되고. 구성을 예, 예.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과는 좀 하하.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예. 싶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대타협 같은 것들을 위한 논의의 토대 같은 것들을 마련할 수가 있었다면은 예. 훨씬 좋았는데 저 사람들을 저 진영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 강하게 그렇게들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념이기 때문에 이게 종교적 신념 비슷한 거거든요. 아. 그게 거기서 벗어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고 예. 그러니까 매번 이제 노동 시간 같은 경우도
갑자기 주 52시간. 뭐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예. 현장에서 딱 반론이 들어오니까 쓱 또 빠져버리고 하하.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자꾸 이념적인 측면에서 접근해가지고 이게 왜 국가에서 자꾸 시장을 규제하려고 그래? 이 모든 규제 다 풀어. 아니 노동자들이 더 일하겠다는데 왜 막어? 막 이런 식의 논리 가지고 예. 막어 밀어붙이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윗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특히 2030 사람들을 뭐 지나가다가 좀 들었는데 예.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막 쌍욕을 하는 게 우리들 일하는 걸 니들 보고서 우리 지금 현장을 알고 하는 얘기냐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이게 네.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이제 고쳐질 문제는 아니거든요. 음. 근데 조금 생각을 저는 좀 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예. 들거든요. 교수님 그래도 뭐 이제 아직 2달밖에 안 된 대통령이고 좀 대통령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지지율도 아예 거품을 빼고 시작하는 지지율이라면 나쁘지 않아요. 좀 더 예.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은 국정 운영을 잘할지에 대한 이런 조언도 좀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제가 지금 조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과감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낙동강전수로 후퇴를 해버린 거예요. 하하.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 예. 중원을 다 지금 뭐랄까 다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낙동강전수로 딱 하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랄까 설득할 수 있는 그 대중의 예. 양은 굉장히 작거든요. 네. 내가 볼 때는 맥시멈이 40%예요. 40%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40%까지 떨어지고 거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역대 보수 정권이 굉장히 다이나믹했거든요. 예.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쳐서 예컨대 진보적 의제들을 선점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주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수가 강한 거거든요. 근데 이념적으로 되게 되면 실용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항상 그렇죠. 어떤 정책이면 이게 좌냐 우냐 이걸 봐요. 이렇게 되게 되면 맨 그 우딱지 붙은 정책,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게 줄푸세거든요. 이거 외가 이것만이 보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네. 벗어나는 게 보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점점 고정 지지층으로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고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거기다가 지금 2030들이 이제 떨어져 나갈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라고 한다면 이제 옛날 그 지지층들, 그 자유한국당 시절로 그냥 그대로 또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보다는 대통령이 조금 과감하게 나갔으면 좋겠고. 과감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과감하라. 보수 대통령인데 저런 말을 해? 아니, 네네. 보수 대통령인데 이런 정책을 해? 이런 식의 뒤통수를 탕탕 칠 수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로 반전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주눅 들지 말고 네. 과감하라. 첫 번째. 두 과감하게. 번째는요, 교수님. 두 번째가 이제 인사 문제거든요. 그 인사 문제인데 이게 이제 검찰 사람들 너무 많이 갖다 썼잖아요. 이게 국민들이 일단은 민주당에서 하는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컸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검찰에 있는 사람들 몽땅 다 내각으로 옮겨놓으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그거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이러다가 뭐 검찰 공화국이 될 거다, 검찰 공화국이 될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비난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 받아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비난이 근거 없다는 네. 걸 보여주는 거예요. 딱 그렇게 예상될 줄 알았는데 예상을 했는데 엉뚱하게 전혀 검찰 사람을 안 썼더라. 이런 식의 파격을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더 파격적으로. 그렇죠. 과감하라. 파격적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상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네네. 그들이 쳐놓은 그 덫에서 그냥 그대로 갇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덫을 딱 쳐놨다라고 하면 피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인사를 딱 한다라든지. 예.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민주당을 뭘로 만드는 거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민주당이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예상 가능한 거기에 그냥 딱 갇혀버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러시아군이 있고 우크라이나군이 있으면 예. 도하를 하잖아요. 도하를 하는데 이걸 항로를 알고 건너는 게 예. 도하죠. 네. 이제 사람들이 러시아군이 여기 도하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도하지 말아야지 딴 데가 오히려 정말 도하라면 역발상. 거기 이제 포격을 맞게 되거든요. 교수님 또 첫 번째는 과감하라. 자, 두 번째는 파격적이어라. 세 번째는 뭘까요, 교수님? 그 도어 스태핑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점인데 예. 이게 또 다른 한편은 뭐가 있냐면은 후보 시절부터 이분이 계속 메시지 조절이 안 되잖아요. 계속 말 실수가 나오거든요. 예. 그 실수라는 게 단지 한두 번이면 실수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된다라는 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 인식 체계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번에도 딱 나온 게 장관 인사 딱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전 정권은 어땠냐. 예.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전 대통령이. 정권에 장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라고 하면 안 되죠. 아하.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열받거든요. 딱 듣는 순간 이거 네. 뭔 얘기하는 거야. 그때는 그냥 간단하거든요. 예. 아유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맞춰드리지 못해 상당히 죄송합니다. 아. 최선을 한번 다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라든지 예.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와가지고 전 정권 별볼이 있었나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하하. 근데 지지율을 또 신경 안 쓰겠다 그러고요. 그다음 지지율은 신경 안 쓰겠다. 그럼 뭐야 민심하고 거꾸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뭔가.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은데요라고 한다면 준엄한 민심의 경고로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 자,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도어 스태핑 계속 논란 빚고 있어. 자, 출근 소통 좀 없애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박지원 씨가 그러더라고요. 박지원 씨가 아니라 누구죠? 이재호 고문이 그랬죠. 저거 오래 네. 못할 겁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한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노무현 대통령도 수태 말만 하면 계속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한편으로 이게 또 이분의 장점이었거든요. 예. 그 솔직한 말 하는 게. 예. 그런데 이게 계속 시비가 걸려가지고 네. 계속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이제 비슷한 경우라고 보면 돼요. 도어스태핑 자체는 뭐 나쁘지 않잖아요. 예.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그렇죠. 새로운 시도고. 네. 다만 이것의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 내용을 지금 못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딱 나가게 되면 사실은 이게 예상이 다 되거든요. 내가 나가면 기자들이 딱 앉아가지고 뭔 질문할지 뻔하잖아요. 예.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 정도는 미리 생각하고 나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그 점검을 받으면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국민들한테. 그런 것들 정도는 점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점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점검을 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겠고 이걸 정말 제대로 할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일상 대화가 아니거든요.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술자리에서 우리끼리 하는 그렇죠. 얘기가 아니잖아. 소통을 잘해. 그럼 뭐 했어? 예. 이거 우리끼리 할 수 있어요. 술 그렇죠. 먹으면서. 근데 이걸 갖다가 기자들이 하는 질문은 또 국민들이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 국민들에게. 거기다 대가지고 전 정권은 뭐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안 되죠. 예.